새벽 5시 정숙은 눈을 뜹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삐걱거립니다. 낡은 시골집의 목조 계단입니다. 정숙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내려갑니다. 시어머니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부엌 창문 너머로 텃밭이 보입니다. 배추와 무가 빼곡히 심어진 밭입니다. 저 밭도 정숙이 가꾸는 것입니다. 김장철이면 혼자서 배추 200포기를 절입니다. 이 집과 땅은 다 내 몫이야. 시어머니 김말순이 했던 말입니다. 정숙이 28배 이 집에 시집왔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지요. 그 말을 믿고 정숙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시어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입맛만큼은 까다롭습니다. 국은 싱겁게, 나물은 기름기 없이, 밥은 되직하게 지어야 합니다. 정수가 물 좀. 위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50이 넘으면서부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왜 이렇게 늦게 가져와? 목이 타 죽는 줄 알았네. 말수는 물을 받아 마십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뿐이니까요. 이 집은 마을 어귀에 있습니다. 기와지붕의 마당이 넓은 오래된 한옥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큰댁이라 부릅니다. 남편 박영수는 이 집의 장남입니다. 영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도시에 있을 겁니다. 그는 늘 사업 때문에 집을 비웁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오는 게 전부지요. 엄마 비위 잘 맞춰라. 나는 돈 벌어올 테니까. 영수가 정숙에게 하는 말은 늘 그것뿐입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도 가물가물합니다.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로 사는 것이지요. 아침 8시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에 앉습니다. 말수는 반찬을 이것저것 집어보다가 혀를 찹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질겨?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까요? 아이고 됐어. 먹을만하네. 말수는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먹습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뜹니다. 자신의 밥은 늘 나중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며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마당 한쪽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면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지요. 정숙은 그 나무를 좋아합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친절한 존재 같으니까요. 오전 10시 정숙은 텃밭으로 나갑니다. 물을 뽑고 배추를 다듬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하다 보면 등에서 땀이 흐릅니다. 58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합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는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숙은 이 집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널고 마루를 닦습니다.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는 낮잠을 잡니다. 그때가 정숙의 유일한 휴식 시간입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이 정숙의 오후를 위로합니다. 마당 너머로 마을길이 보입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정숙이는 참 효부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숙은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녁 6시 정숙은 다시 부엌에 섭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영수입니다. 나 오늘도 못 내려가.
일이 생겼어. 알겠어요. 정숙은 짧게 대답합니다. 더 물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통화는 1분도 안 되어 끝납니다. 밤 9시 하루가 저뭅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TV를 봅니다. 정숙은 부엌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미리 해둡니다. 거울을 봅니다. 58의 얼굴이 비칩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정숙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28배 이 집에 왔으니 벌써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집과 땅은 다 내 몫이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모릅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화요일 오후 정숙은 경로당에 갑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일주일에 2번 경로당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마을 어귀 경로당까지 걸어갑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애 보는 줄 알아? 말수는 투덜거리지만 정숙의 팔을 잡습니다. 걷는 속도가 예전만 못합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경로당 마당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아이고, 말순이 왔네. 정숙이도 왔어?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숙이는 참 효부야.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정숙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말수는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우리 정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보살펴주지.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숙은 그 말에 작은 위안을 느낍니다. 시어머니를 경로당에 두고 정숙은 밖으로 나옵니다. 마당 한쪽 평상에 며느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숙도 그쪽으로 갑니다. 정숙이 언니 여기 앉아요. 동네 며느리 미영이 자리를 권합니다. 정숙은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받습니다. 요즘 시어머니 건강은 어때요? 예전보단 좀 약해지셨어요. 그래도 식사는 잘하세요. 며느리들은 각자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듣고 있습니다. 그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언니, 저기, 혹시 말순 어머니가 둘째 아드님한테 돈 보내시는 거 알아요? 정숙은 차를 마시다 멈춥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말순 어머니가 매달 둘째한테 100만 원씩 보내신대요. 정숙의 손이 가볍게 떨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옆에 앉은 순이가 끼어듭니다. 저도 들었어요. 셋째한테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 명의를. 순이는 말을 흐립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집 명의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걸립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천천히 걷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왜, 혹시 둘째한테 용돈 보내세요? 말순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말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왜 내게는 말씀을 안 하시지? 밤 8시 남편 영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동생들한테 돈 보내시는 거 알아? 영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알고 있어. 정숙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게 뭐 중요해? 부모님 돈인데 어디 쓰시든 상관없잖아. 하지만 정수가 괜한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 다 부모 뜻이 있겠지. 여보, 그게 아니라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영수는 전화를 끊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와 식사를 합니다. 정숙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정숙아, 네 어머니. 내일 은행 좀 갔다 와야겠어.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다음 날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읍내 은행에 갑니다. 말수는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냥 좀 정리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말수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정숙은 옆에서 지켜보지만 서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명의를 바꾸시는 건가요? 말수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너는 왜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 많아? 아니에요. 그냥, 됐어. 집에 가자. 말수는 화난 표정으로 앞서 걷습니다. 정숙은 뒤따라가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집과 땅은 다 내 몫이라고 하셨는데,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 정말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머릿속에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정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시어머니는 밖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고 집 명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한 식모였나? 정숙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정숙은 일어나 거실로 내려갑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입니다. 가을바람에 가지가 흔들립니다.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30년을 참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숙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목요일 새벽 2시 정숙은 비명소리에 잠을 깹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입니다. 정숙은 황급히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숙이에요. 불을 켜자 말순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눈빛이 흐릿합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정숙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머니, 저 며느리 정숙이에요. 며느리? 무슨 며느리? 나한테 며느리 없어. 말수는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집니다. 정숙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물 갖다 드릴게요. 나가.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정숙은 천천히 방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치매가 시작된 걸까? 부엌으로 내려가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손목이 욱신거립니다. 요즘 손목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10분 후 다시 시어머니 방으로 갑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말수는 정숙을 봅니다. 이번엔 눈빛이 조금 다릅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괜찮아요. 악몽 꾸셨나 봐요. 말수는 물을 받아 마십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흘러내립니다. 정숙이 컵을 받쳐줍니다. 미안하구나. 말순의 작은 목소리입니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아프셔? 요즘 이상해. 밤에 날 못 알아보셔.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영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당장 못 내려가. 내가 먼저 모시고 가봐. 혼자 모시고 가기 힘들어. 어머니가 요즘. 정수가, 내가 지금 큰 계약 앞두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전화가 끊깁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월요일 정숙은 혼자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십니다. 읍내 종합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입니다. 말수는 버스 안에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집에 가야 해. 밥 해야 해. 어머니, 병원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야 한다고. 애들이 기다려. 말순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승객들이 쳐다봅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의사는 여러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건 이승만 아니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합니다. 정숙은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가 정숙을 따로 부릅니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하죠. 네, 선생님. 어머님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십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무엇보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정숙은 말없이 듣습니다. 보호자분이 혼자 돌보시기엔 힘드실 겁니다. 요양보호사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제가 모실게요. 정숙의 대답입니다. 의사는 잠시 정숙을 봅니다. 보호자분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말수는 창밖을 봅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내가 정말 치매야? 정숙은 목이 메입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약 드시면. 거짓말 마. 나도 알아. 내 몸이 이상한 거.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밤마다 말수는 기저귀를 적십니다. 정숙은 2~3시간마다 일어나 시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몸을 들어 올립니다. 손목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 아파. 말순이 울먹입니다. 정숙도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의 몸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허리가 굳었습니다. 으윽.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입니다. 위층에서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정숙아, 정숙아. 정숙은 계단을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입니다. 네, 어머니. 나, 화장실. 말수는 이미 옷을 적셨습니다. 정숙은 다시 시어머니를 씻깁니다.
점심때 정숙은 부엌에서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지만 어깨가 떨립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제발 집에 좀 와줘. 나 혼자 못하겠어. 정수가 조금만 더 버텨. 다음 주에 꼭 내려갈게.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이야. 나도 사람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정수가 진정해. 내가 진정하라고? 당신은 편하게 도시에서 지내고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 그럼 애들한테 연락해봐. 둘째나 셋째한테. 어머니 자식은 당신뿐이야? 왜 나만 해야 돼? 정숙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평생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정수가, 됐어. 알아서 할게. 정숙은 전화를 끊습니다. 한참을 부엌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저녁 정숙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먹입니다. 말수는 잘 삼키지 못해 음식을 흘립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미안해, 정수가.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정숙은 손을 멈춥니다. 시어머니를 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미안해.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정숙도 더 묻지 않습니다. 밤 11시 정숙은 자신의 방에 누웁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손목, 허리, 무릎, 모든 곳이 아픕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숙은 천장을 봅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새벽 1시 위층에서 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릅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정숙은 그 생각을 하며 시어머니 방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결심합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금요일 오전 정숙은 시어머니 방을 청소합니다. 말수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오전에 2시간만 와주기로 했습니다. 정숙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자유시간입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을 엽니다. 그때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정숙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손이 봉투로 갑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유언장, 첫 장위에 적힌 글자입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갑니다. 본인 김말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울산시 동소재 주택 및 대지는 차남 박영철에게 상속한다. 둘째, 은행 예금 전액은 삼남 박영호에게 상속한다. 셋째, 장남 박영수에게는 별도 상속 재산이 없음을 밝힌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다시 읽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글자는 명확합니다. 집도 땅도 돈도 모두 둘째와 셋째에게 갑니다. 정숙과 남편 영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과 땅은 다 내 몫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조차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 후 요양보호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정숙 씨 다녀왔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표정을 지웁니다. 고생하셨어요. 말순을 방으로 모십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한지 곧 잠이 듭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내려가 핸드폰을 듭니다.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왜? 무슨 일이야? 당장 집에 와.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 지금 유 원장 봤어. 당장 와.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남편 영수가 도착합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유 원장을 들고 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영수에게 던집니다. 읽어봐. 영수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쓰신 유 원장이야. 집도 땅도 다 동생들 거래. 영수는 말이 없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시지? 왜긴 왜야? 당신이 장남이면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정숙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나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30년을. 정숙은 일어서서 영수를 내려다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면서 허리 굽혀가며 시어머니 모셨어. 알아. 고생한 거 알아. 알긴 뭘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집과 땅은 다 내 몫이라고 하셨어. 나는 그 말 믿고 여기 있었어. 영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내 30년은 어떻게 돌려받아? 정숙은 소리치다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는 뭐였어? 영수가 다가와 정숙의 어깨를 잡으려 합니다. 손 치워. 정숙은 남편의 손을 뿌리칩니다. 내일 당장 동생들한테 연락해. 다 같이 얘기하자고. 알았어.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위층에서 자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잡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 내 인생을 버렸을까? 28배 이 집에 왔습니다. 지금 58입니다. 30년입니다. 인생의 절반입니다. 그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오후 둘째 영철과 셋째 영호가 집에 옵니다. 거실에 4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시어머니는 위층에서 낮잠을 잡니다.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둘째 영철이 묻습니다. 정숙은 유 원장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이거 봤어요. 영철과 영호의 표정이 변합니다. 형수님이 어떻게?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영철이 입을 엽니다. 형수님, 그건 어머니 뜻이세요. 어머니 뜻? 나보고 30년 식모 노릇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형님은 장남이에요. 당연히 부모님 모시고 집도 받는 게 순리 아니에요? 영우가 끼어듭니다. 형수님, 저희도 어머니한테 많이 도움받았어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렸고. 생활비? 정숙이 웃습니다. 나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30년. 영수가 동생들을 봅니다. 유 원장 다시 쓰시게 해야 돼. 이건 너무하잖아. 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형님, 그건 어머니가 정신 온전할 때 쓰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정숙이 일어섭니다. 법적으로는 괜찮아도 인간적으로는 괜찮아요? 형수님, 됐어요. 나 오늘부터 어머니 안 모셔요. 당신들이 모셔요. 정숙은 거실을 나갑니다. 영수가 뒤따라옵니다. 정숙아, 손 치워요.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방 안에서 정숙은 가방을 꺼냅니다. 옷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여기 없어.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가방을 꾸리다가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준비가 필요해. 정숙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반드시. 저녁 정숙은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먹습니다. 위층에서 시어머니가 부릅니다. 정숙아, 밥. 정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숙아, 영수가 부엌으로 옵니다. 내가 갖다 드릴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정숙은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사회복지관 전화번호를 검색합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숙은 메모장에 번호를 적습니다. 내일 전화하자. 상담부터 받아보자.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보입니다. 나도 살 수 있겠지. 나를 위해.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사회복지사 김현주의 말입니다. 정숙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무너진 꿈을, 배신감을. 힘드셨겠어요. 현주는 정숙의 손을 잡아줍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최선일까요? 그건 정숙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정숙 씨가 먼저 쓰러지실 거예요.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현주는 요양원 자료를 꺼내 보여줍니다. 일단 몇 곳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정숙은 자료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정숙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입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허리에 파스를 붙고 다닙니다. 나도 살아야 해. 집에 도착하니 남편 영수가 현관에 서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복지관. 정숙은 짧게 대답하고 지나칩니다. 정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숙은 멈춰섭니다. 동생들이랑 다시 얘기했어. 집 명의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정숙은 영수를 봅니다. 나는 이제 이 집도 땅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어머니 요양원 보낼 거예요. 나는 도시로 나갈 거고요. 영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수가 그건. 당신도 선택해요. 나랑 갈 건지 여기 남을 건지. 정숙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요양원 3곳을 방문합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지막 요양원 원장이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인가요? 원장은 부드럽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현명한 며느리세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 말에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TV를 보다가 정숙을 봅니다. 요양원? 네. 좋은 곳이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너, 나를 버리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를 더 잘 모시려고. 거짓말. 너는 나를 버리려는 거야. 말순이 소리칩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못 버텨요. 제 몸도 망가졌어요. 그래도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말수는 입을 다뭅니다. 집과 땅 다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말수는 고개를 돌립니다. 유언장 봤어요. 다 동생들한테 가더라고요. 그건 됐어요. 이제 아무 미련 없어요. 정숙은 방을 나옵니다. 뒤에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일이 정해집니다. 금요일입니다. 정숙은 시어머니의 짐을 쌉니다. 옷, 이불, 세면도구. 영수가 와서 돕습니다. 둘은 말없이 짐을 정리합니다. 나도 미안해. 영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책임이 있잖아. 장남이면서. 정숙은 손을 멈춥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안 돌아와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영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금요일 아침 정숙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십니다. 영수가 차를 몰고 정숙은 뒷좌석에 시어머니와 앉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숙아, 내 어머니,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정숙은 눈물을 참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이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입니다. 정숙도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말순을 방으로 안내하고 짐을 풉니다. 어르신, 여기가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말순은 방을 둘러봅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입니다. 정수가 자주 올 거지? 네, 어머니. 정숙은 대답하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복도에서 정숙은 뒤를 돌아봅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이쪽을 봅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이지만 정숙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수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짐 싸서 도시로 나갈 거예요. 나도. 같이 가도 돼? 정숙은 남편을 봅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요. 원해.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쌉니다. 30년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사진, 옷, 추억. 많은 것을 버립니다.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이튿날 경로당에 들러 인사를 합니다. 정숙이 정말 가는 거야? 미영이 묻습니다. 네. 이제 제 인생 살려고요. 잘 생각했어. 늦었지만 다행이야. 순이가 정숙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도 정숙이 보고 배워야겠어. 나만 희생하는 삶 말고. 할머니들도 모여듭니다. 정숙이 드디어 벗어났구먼. 그래, 이제 자유롭게 살아. 정숙은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세요. 그래, 고생 많았어. 정숙은 경로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봅니다. 30년을 살았던 마을입니다. 이제 떠납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과 영수는 짐을 차에 싣습니다. 집 열쇠를 남겨두고 대문을 잠급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봅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감사했어요. 정숙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집에게 세월에게. 차가 출발합니다. 마을을 벗어납니다.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도시로 가는 고속도로 위 정숙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낍니다. 30년 만에 해방입니다. 영수가 묻습니다. 후회 안 해? 후회요? 이미 3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에 집중합니다. 정숙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넓습니다. 나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늦기 전에 자신을 지키라고.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차는 계속 달립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정숙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58배 새 출발입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희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도 존중도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당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족 안에서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킨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겠습니다.